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기계공학 대학생을 모시고 연세대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라고 하죠. 여기를 어떻게 진학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네. 재외국민 전역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권노영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스페인어 되게 잘하시겠네요. 네, 그죠. 거기서 태어나고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음. 스페인어 정도는 뭐 현지인 정도로 한다고 그래요? 것 같아요. 스페인어 요즘 과외 수요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게 되실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스페인 소재에 있는 영국 네. 국제학교에서 네.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영국 국제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IB 커리큘럼을 따랐나요? 아니면 IGCSE나 이제 A레벨 이런 쪽을 좀 공부하셨나요? 어땠나요? 저희 학교는 최대한 영국의 교육 과정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IB보다는 음. IGCSE와 A레벨의 루트를 따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A레벨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좀 대단히 많은 그런 커리큘럼인데 좀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건 없었나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땠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과 음. 위에 선배들이 음.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괜히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네.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IGCSE랑은 별 다른 게 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생각보다는 좀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본인하고 잘 이제 IGCSE나 이제 A레벨 커리큘럼 잘 스타일이 좀 맞으셨나 봐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스페인 문화권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튜터를 과연 붙일까, 붙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때요? 혼자 공부했나요? 아니면 뭐 튜터에 좀 이렇게 힘을 좀 빌렸나요? 저는 일단 튜터나 네. 별다른 사교육 없이 혼자서 독학으로 네.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특정한 과목에서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세대 이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라고 하면 많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예, 그 연세대 뭐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쌓아야 될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조건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건을 좀 충족해야 되나요? 네.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전형의 이름처럼 해외에서 3년이나 12년 이상을 거주하고 공부를 했어야 하고 해당 국가 또는 해당 학교의 표준 학력 시험과 네. 토플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이 필요하겠고요. 네. 스펙 같은 경우에는 네. 여느 대학에 지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활동 하나 그리고 학업과 관련되지 않는 활동 하나가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섬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네. 기독교 정신의 학교이기 때문에 네.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쌓아야 될 그런 스펙이나 조건들이 좀 많네요. 뭐 토픽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요즘 시행되고 있는데 뭐 그런 시험에서도 이렇게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따야 될까요? 시험이라고 하면은 네.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은데 특히 이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필수 조건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토플은 보통 한 연세대 정도 가려면은 110 한 뭐 3점 이상 한 114점, 4, 5점 뭐 이 정도 따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좀 따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114점, 115점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최대한 높게 받을수록 이제 110점대에 네. 들어가야지 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레벨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A레벨에서 본인이 A레벨을 이제 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과목들을 하셨고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따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네.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도 3개를 봤는데 저는 생물, 스페인어, 그리고 수학 A레벨을 보게 됐는데 이 세 과목에서 저는 A를 받았고요. 네. 이제 연세대나 흔히 말하는 탑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물론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해서 네. 쉽게 들어간다고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이제 연세대 합격해서 이제 다니는 학생들 보면 이제 본인처럼 12년 특례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3년 특례가 당연히 뭐 3년 특례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12년 특례가 좀 별로 없죠 주변에. 네, 일단 재국민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총 정원의 10%가 안 되는 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10%의 상당 부분은 3년 네. 특례생이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12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들었긴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주변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주변에 맞습니까? 그리고 12년 특례 뭐 들어가기가 뭐 아마 3년 특례보다 훨씬 좀 대학 들어가기가 쉽다 뭐 이런 약간 이제 일반의 어떤 인식들도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3년 특례생보다 음. 평가 방법이나 경쟁률 때문에 12년 전형이 그래도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3년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12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정원 내로 교수님들이 뽑고 싶은 만큼 뽑으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연세대 이제 거기 부합하는 그런 친구들만 이제 뽑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 네.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학생이 이제 학업 능력이라든가 연세대 이제 어떤 추구하는 인재상에 이제 부합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또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또 평가 방법이 분명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년과 12년 전형이 다 다른데요. 네.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와 네. 2차 면접 또는 네.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12년 같은 경우에만 이제 100% 서류 평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서류 평가니까 뭐 아무래도 서류 쪽에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그죠? 완벽함을 좀 추구해야 되겠네요. 네. 영국의 이제 그 중고등 교육과정, 뭐 IGCSE 뭐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IGCSE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A레벨과 GCSE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GCSE는 중학교에서, A레벨은 고등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이 두 시험에서 얻게 되는 성적은 한국의 수능과도 같은 개념으로 이 두 시험의 성적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를 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본 IGCSE 같은 경우에는 네. UK가 아닌 네. 영국이 아닌 네. 외국의 국가에서 보는 GCSE라고 해서 네. 인터내셔널을 뜻하는 I를 앞에 붙여서 IGCSE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GCSE 커리큘럼으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과목들을 좀 공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학교에서 필수였던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제가 이공계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과학, Combined Science, 일반 수학, Further Maths 그리고 프랑스어를 준비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Further Maths가 아니었나 싶네요. 퍼더매스를 A레벨에서 퍼더매스를 이제 가끔 과외로 찾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아무래도 그 솔직히 이제 과외 선생님들도 보면 GCSE나 IGCSE에서 수학은 그냥 만만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A레벨에서 퍼더매스를 소화한다고 하면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본인들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수학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어려운 과목에서 이제 퍼더매스가 제일 어려우셨고 그러면 이제 뭐 과학이나 이런 그 프랑스어 이런 쪽은 뭐 괜찮으셨나요? 그런 쪽은? 네, 그쪽은 별 어려움 없이 시험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부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혹시 뭐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뭐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특이한 경험, 뭐 재미있는 경험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도 좀 있으셨나요? 스페인에 살면 좀 그런 에피소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공부만 하고 살진 않았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남들과는 다르게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네. 골프 선수 생활을 잠깐 하기도 했었고 아, 골프 선수 생활이요? 아,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골프 선수 전혀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체력이 골프 선수는 굉장히 체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좀 약간 보여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골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면은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전국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신문에까지 아, 신문에도 나게 됐는데, 났어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개하셔도 다 좋아합니다. 예. 입상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학교를 갔는데 이제 신문에도 거기서- 나오고 이랬습니다. 네네 이제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네. 그죠?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제 이름을 이제 영문으로 구글에 치시면 네. 입상한 사진도 몇 그래요? 개가 올라 오겠네요.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좀 전국 규모의 어떤 대회였나 봐요. 네, 이제 전국 규모는 네. 이제 많이 넘고 이제 로컬에서는 입상을 좀 했었죠. 그러면 이제 골프 치면서 공부도 하고 학업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좀 있으셨나 봐요. 원래 골프 하는 친구들은 골프에 올인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저희가 봤을 땐 좀 많이 있던데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골프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프로로 전향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서 이제 골프보다는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골프를 그렇게 치게 된 계기는 좀 뭡니까?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골프를 워낙 좋아하시고 티칭 프로 라이센스까지 있으셔서 이제 저도 어린 나이에 영향을 받았고 네. 또 다른 게 좀 있으신가요? 스페인에서 이렇게 어디 쪽에 사셨어요? 네. 저는 스페인 본토보다는 네. 아프리카에 더 가까운 네. 까나리아 제도에서 이제 그란까나리아라는 섬에서 살다 왔는데 그란까나리아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까나리아 제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윤식당 2 윤식당 윤식당에서 스페인에서 찍었던 거 저도 좀 그 영상이 좀 기억이 나긴 나는데 네네. 그죠? 직접 보지 못했고 네. 한국인이 많은 저희 섬을 피해서 저 옆섬에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너무 많으면 좀 촬영하기 힘드니까. 한국인들만 모이게 되니까. 또 뭐 없으신가요? 네. 이제 제가 자라오면서 네. 이제 어릴 때는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이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면은 아예 모르실 때도 많고 남북을 이제 잘 분단 상황에 구분을 있는 구분을 경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한국 TV를 보면서 우연히 되게 웃긴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려고 영상을 가져다 보여줬는데 웃긴 동영상이 뭐예요? 근데 이제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참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친구들을 보여줬는데 2주 후에 그게 빵 터지면서 여행의 선구자 유행 선구자. 네, 그런 상황이 됐구나. 그때 당시에 대단했죠. 뭐 춤이라고 하나요? 춤추고 이랬었죠. 이제 그 이후로도 한국의 네임 밸류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한국이 약간 좀 유명해지면서 저도 어깨를 피면서 그렇죠. 어깨 사이즈도 올라가고. 다녔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경험으로 연세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어떤 팁이나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원을 하는 시기가 네. 외국에서는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할 시기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서류가 빠졌는데 라고 하시면 이제 그 서류를 다시 뽑아오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완벽하게.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인식인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수능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쉽다. 확실히 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노력 없이 이제 좋은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남못지 않게 노력을 했다, 열심히 했다 라고 할 정도로 하시면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원하시는 대학에 입학을 하시고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네, 건강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로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연세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100%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